햇빛이라고는 오전 한두 시간 겨우 드는 북향 아파트, 그 답답한 거실 한 구석에서 식물의 잎이 하루하루 누렇게 변해갑니다. 물뿌리개를 든 손이 미안한 마음에 자꾸만 흙을 적시지만 축 처진 줄기는 더 축축하게 물러질 뿐이었어요. 창밖을 가로막은 옆 건물 벽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면서 식물 키우는 건 남의 집이나 가능한 사치라고 체념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작은 화분을 집안에 들이게 되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국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반려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고 2006년이면 관련 시장 규모가 1조 7천억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처음 들인 사람 10명 중 6명은 몇 달 안에 잎을 모두 떨어뜨리며 실패를 맛본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식물을 죽이는 주된 원인이 햇빛 부족보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생긴 뿌리 썩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은 LED 식물 등 기술도 좋아져서 몇만 원이면 북향 베란다에도 인공적인 빛 공급이 가능해졌어요. 도대체 이 식물들이 빛이 거의 없는 공간에서도 어떻게 살아남는 걸까요?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녀석들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 우선 깊은 열대우림 바닥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팩박한 나무 잎이 하늘을 완전히 가린 그 축축한 땅 위에서 몇 가닥 희미한 푸른빛만이 이파리 위로 스며들고 있었죠. 이곳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은 어둠 속에서도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잎의 엽록소 밀도를 극한까지 높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내음성 식물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어둠을 견디는 힘을 타고난 거죠. 비슷한 이야기로 1989년 나사가 밀폐된 챔버 안에서 식물이 포름알데히드를 최대 70%까지 없앤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공기정화 식물 신화를 탄생시킨 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2024년 이 낭만적인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연구 결과가 등장했어요. 미국 드렉셀대 연구진이 지난 30년간 발표된 모든 논문을 재검토했더니 일반적인 20평대 아파트 거실에서 제대로 된 공기정화 효과를 보려면 무려 300~300개의 화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죠. 정화 효과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혜택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의 방향과 층수에 따라 어떤 식물을 골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예요. 당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진단해야 할 요소는 단연 빛부터 시작됩니다. 남양 베란다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직사광선이 들어오지만 동양과 서양은 겨우 2~3시간이 전부였어요. 북향에서는 직사광선은커녕 벽에 반사된 은은한 확산광만이 공간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베란다 유리창 하나 차이로 식물이 느끼는 광합성 유혹 광량은 이미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도 있었죠. 지금 바로 벽에 손바닥을 대보세요. 그림자가 또렷하면 빛이 충분한 양지이고 그림자가 흐릿하면 견딜 만한 반음지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빛이 거의 필요 없는, 그래서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음지 식물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형광등 불빛 하나만으로도 덩굴을 쭉쭉 뻗어내는 스킨답서스였습니다. 이 녀석은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축 처질 때쯤 물을 줘도 절대 늦지 않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했죠. 두 번째는 밤에도 광합성을 하는 독특한 대사를 가진 산세베리아라서 침실 멀리마대 두면 밤새 산소를 내뿜어준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였어요. 세 번째 금전수는 두꺼운 잎과 줄기에 수분을 가득 저장해두었기에 여러분이 3주짜리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전혀 개의치 않는 무관심 생존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 강인한 생존자들에 이어 이제는 베란다와 창가에 작은 텃밭을 꾸미는 기쁨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란다 텃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였는데 바로 열매보다 잎채소를 고르라는 거였어요. 햇빛이 충분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상추처럼 잎만 수확하는 작물이 압도적으로 키우기 쉬웠기 때문이었죠. 씨앗을 뿌린 지 불과 2주에서 3주 만에 초록빛 잎이 올라오면 가위로 싹둑 잘라 바로 샐러드로 먹는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파 한 단을 사온 뒤 먹고 남은 하얀 뿌리 부분을 흙에 살짝 묻어두기만 하면 새로운 잎이 계속 올라오는 이른바 파테크의 마법도 놓칠 수 없었죠. 여기에 샐러드 전용 루꼴라까지 더하면 베란다 한쪽에서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신선함을 매일 아침 만날 수 있었어요. 방울토마토도 한나베 직사광선을 받으면 잘 자라기에 서양 창가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과실이었죠. 지금까지 추천한 식물들을 더욱 오래 건강하게 키우는 핵심 비결, 바로 물 주기의 과학으로 넘어갑니다. 초보자가 식물을 죽이는 원인의 거의 80%는 사랑을 쏟느라 너무 자주 물을 줘서 생기는 과습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흙이 축축한데도 물을 더 부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가장 정확한 물주기 타이밍은 달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있었습니다. 화분의 겉흙이 바싹 말랐는지 손가락 첫 마디를 깊숙이 넣어 촉촉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겨울철 난방바람이 심한 거실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쯤 분무기로 잎사귀에 안개처럼 물을 뿌려주는 친절을 더해주는 정도로 충분했어요.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처럼 건조해 강한 식물은 흙이 완전히 마르고 나서도 3일쯤 더 기다렸다가 물을 줘야 안전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리 관리가 쉬운 식물도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잎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알고 나면 그동안 무심코 두었던 화분 하나가 갑자기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어요. 공기정화 식물로 유명한 스킨답서스도 반려묘가 잎을 씹어 먹으면 옥살상칼십 결정 때문에 입안이 붓고 심한 구토를 일으킬 수 있었죠. 큼직한 잎이 매력적인 몬스테라와 필로덴드론 역시 똑같은 독성 성분을 품고 있어서 특히 호기심 많은 아이나 강아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담쟁이처럼 늘어려 키우는 아이비도 잎에 해달하게는 성분이 들어있어 소량만 삼켜도 현기증과 복통을 유발하곤 했죠.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른 게 보스턴 고사리나 칼라데아처럼 반려동물과 아이에게도 완전히 안전한 비독성 식물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식물을 들이기 전에 그 녀석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존재인지 한 번만 더 확인하는 습관만 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이제 2026년 반려식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시든 잎을 찍기만 하면 AI가 병충해 여부를 진단해주고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어요. 실제로 GIST 학생 창업팀이 개발한 식물 진단 앱이 2006년 곰 대기업과 손잡고 실증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죠. 흙 속 습도를 스스로 측정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똑똑한 스마트 화분도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가드닝 트렌드 랭킹 1위가 바로 저관리 식물이었다는 사실이 관리의 부담을 줄이고 싶어하는 수많은 현대인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어요. 급기야 서울시가 반려식물 전용 종합병원을 열 정도로 식물은 이제 인테리어 소품을 넘어 진정한 반려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고 성장일기를 SNS에 기록하는 이른바 식집사 문화가 더 이상 특별한 취미가 아니라 일상이 된 거죠. 이제 당신의 아파트 한 켠에 처음으로 초록빛 생명을 드릴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결정을 위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단 3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햇빛이 부족한 공간이라면 산세베리아나 금전수로 시작하고 밝은 베란다가 있다면 상추와 바질로 작은 텃밭의 기쁨을 만끽해 보세요. 물은 절대 일주일에 한 번 같은 규칙이 아니라 오직 손가락으로 흙을 만져서 촉촉함이 사라졌다고 확인될 때만 주는 겁니다.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있다면 몬스테라 대신 안전한 보스턴 고사리를 고르는 작은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했어요. 식물은 공간을 채우는 소품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당신과 함께 숨쉬고 자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내일 아침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아파트의 모든 아침을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